갤럭시 링은 초소형 폼팩터에 담긴 갤럭시의 혁신적인 것 같았는데 실물을 보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일단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로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을 출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슐링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행사장 안에는 7월 10일날 공개가 될 폴드6, 플립6, 워치, 버즈 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디자인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과연 전작과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어떠한 게 새로워졌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가장 먼저 갤럭시 Z 폴드6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Z 폴드6는 디스플레이 비율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접었을 때는 가로가 68.1mm, 세로는 153.5mm로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5에 비해서는 접었을 때 가로는 1mm 더 길어졌고 세로는 1.4mm 더 짧아졌습니다. 펼쳤을 때는 가로가 132.6mm로 전작인 폴드 5에 비해서 2.7mm 더 길어졌습니다. 두께의 경우는 접었을 때 12.1mm로 전작인 폴드 5에 비해서는 1.3mm 더 얇아졌습니다. 화면 크기는 전면 6.3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는 7.6인치로 전면 디스플레이는 전작에 비해서 0.1인치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비율이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폴드 6의 경우 접었을 때 휴대폰 비율이 플립 6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비율이 좋아져서 전면 스크린의 활용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게의 경우도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유출된 스펙에 의해서는 폴드 6가 239g으로 전작인 폴드 5에 비해서 14g 정도 가벼워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저울로 측정을 해보니까 239g보다 2g 더 무거운 241g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휴대폰들은 정식 출시 이전에 만들어진 휴대폰들로 정식 출시 때 무게나 기타 스펙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무게를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갤럭시 S23 울트라와 S24 울트라 무게도 측정을 해봤거든요. 스펙시트상 갤럭시 S23 울트라 무게가 233g인데 제가 측정을 했을 때는 232g이 나왔고 S24는 스펙시트와 동일한 232g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갤럭시 폴드가 진짜 울트라와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많이 가벼워졌고 들고 다니기 편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폴드 6의 색상입니다. 색상의 경우는 실버 섀도우, 핑크, 네이비로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색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버 섀도우 색상입니다. 펼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고 접었을 때는 이러한 색감의 느낌, 힌지 부분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일단 폴드 6는 모두 무광으로 나왔는데 실버 섀도우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노트 10 때 아우라 글로우 색상 있잖아요. 그 색상에서 실버 느낌을 좀 많이 추가하고 무광으로 처리를 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실버 섀도우 색상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핑크 색상입니다. 펼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고 접었을 때는 이러한 색감의 느낌, 힌지 부분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이것도 역시 무광인데요. 이건 완전 핫핑크 이런 느낌은 아니고 연한 파스텔 톤의 핑크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색상은 네이비 색상입니다. 펼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고 접었을 때는 이러한 색감의 느낌, 힌지 부분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라면 핑크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고 남성분들이시라면 실버보다는 네이비 색상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폴드 6 칩셋의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 8 Gen 3 4 갤럭시가 들어갔고 베이퍼 챔퍼도 전작에 비해서 1.6배가 더 커져서 열 분산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한 4400mAh입니다. 그리고 이번 폴드에서 생각보다 신기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포토 어시스트에서 스케치 변환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진에 그림을 그리고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강아지의 안경이랑 목걸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려도 생각보다 생성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클 툴 서치를 이용을 해서 수직 계산을 하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시연이 불가능했고 정식 출시 일정에 맞춰서 배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어떠한 기능인지 알려드리면 애플처럼 노트에서 식을 적으면 계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클 툴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식을 인식시키면 풀이 과정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능에 관련된 리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 Z 플립 6입니다. 플립 6는 폴드 6처럼 비율이 변화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는데요. 대신에 볼드 카메라 디자인이라고 해서 전작에는 없는 카메라 링의 색상을 넣어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작이랑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나 싶은데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이게 이쁩니다. 플립 6의 크기는 접었을 때는 가로 85.1mm, 세로 71.9mm로 전작인 플립 5와 동일하고 접었을 때 두께는 14.9mm로 전작보다 0.2mm 더 얇아졌습니다. 펼쳤을 때 크기는 세로가 165.1mm로 전작과 동일하고 펼쳤을 때 두께는 동일합니다.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게 커버 디스플레이는 3.4인치가 들어갔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6.7인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립 6의 색상의 경우는 블루,
옐로우, 실버 섀도우, 민트로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블루 색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펼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고 접었을 때는 이러한 색감의 느낌, 힌지 부분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옐로우 색상입니다. 펼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고 접었을 때는 이러한 색감의 느낌, 힌지 부분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실버 섀도우 색상입니다. 펼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고 접었을 때는 이러한 색감의 느낌, 힌지 부분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트 색상입니다. 펼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고 접었을 때는 이러한 색감의 느낌, 힌지 부분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플립 6 색상 역시 무광으로 실물이 엄청나게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여드리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 링에 이렇게 색상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감이 들어서 디자인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플립 6 원픽 색상은 블루입니다. 야, 이게 진짜 실물 색감이 너무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자, 그러면 플립 6의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통역 대화 모드입니다. 이게 원래도 실시간 통역은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실시간 통역을 할 때 커버 디스플레이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 모양을 누르면 외부 화면과 내부 화면에 모두 실시간 통역이 나오게 되는데, 커버 디스플레이에는 A라는 언어가 나오게 되면 내부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A라는 언어가 나오게 되고, 내부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B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와서 한 명은 화면 하단을 보고 한 명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플립 6는 드디어 카메라가 좋아졌는데요. 전작인 플립 5는 초광각, 광각 모두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갔지만 이번 플립 6는 초광각 1200만 화소, 광각 5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카메라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이 새롭게 들어왔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캠코더 그립이 너무 신기했는데요. 기존의 플립들도 캠코더처럼 그립을 잡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촬영이 편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캠코더 그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 찍을 때 진짜 캠코더처럼 이렇게 손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신기하고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플립을 사용하면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베이퍼 챔퍼입니다. 이게 플립 시리즈 최초로 베이퍼 챔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플립으로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조금 더 발열을 잘 해소해 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 3700mAh였던 배터리 용량이 이번엔 플립 6에서는 4000mAh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립에서 신기한 게 이 플립 슈트 케이스 있었죠? 원래 이건 있던 케이스인데 이번에 백플레이트가 새롭게 나왔는데, 야,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냥 백플레이트를 플립에 끼워주면, 와, 이렇게 백플레이트에 LED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플레이트에 배터리가 있는 것 같진 않고 플립 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제품은 갤럭시 링입니다. 갤럭시 링은 24시간 7일 착용에 최적화가 된 기기이고 개인화 헬스 AI 인사이트 제공과 다른 갤럭시와 연결 경험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갤럭시 링은 초소형 폼팩터에 담긴 갤럭시의 혁신적인 것 같았는데 실물을 보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일단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로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색상이 진짜 싼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반지가 너무 두꺼워서 손에 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뭔 절대 반지도 아니고, 그리고 반지가 너무 두꺼워서 착용감도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안 나가서 그런지 너무 싼 티가 많이 나는 플라스틱 반지 느낌이었습니다. 충전 크레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내부가 투명해서 보이는 케이스이고 뭔가 버즈의 느낌은 아니고 화장품과 같은 디자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열면 가장 먼저 웰컴 LED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갤럭시 링의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기능은 좋다고 합니다. 헬스 트래킹 및 100m 방수에 제스처 인식으로 휴대폰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출시 가격이 499,400원이거든요 갤럭시 워치보다 출시 가격이 높은데 이 정도 퀄리티이다? 저는 안 살 것 같네요. 이게 가격이 10만원대이거나 조금 더 디자인이 예뻤으면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갤럭시 링은 구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갤럭시 버드 3 시리즈입니다. 이건 제가 이번 갤럭시 신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와, 진짜 이번에 갤럭시 버드 3 시리즈 음질이 너무 미쳤습니다. 일단 음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디자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기존의 갤럭시 버드 시리즈에서 많이 달라진 디자인으로 에어팟과 많이 유사해졌습니다. 버드 3랑 에어팟 3세대랑 비교를 하면 이러한 모습이고, 버드 3 프로랑 에어팟 프로 2세대랑 비교를 하면 이러한 모습인데 어때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많이 유사하죠? 음질은 근데 와, 진짜 삼성에서 2년 동안 이를 갈고 만든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무손실 음원 하이파이를 지원합니다. 이게 제가 이걸 들어봤거든요. 진짜 음질이 너무 미쳤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에어팟이랑 비교도 안 되게 음질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역대부터 고역대까지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선명한 사운드였습니다. 노이즈 캔슬링도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주변의 소음을 분석을 해서 최상의 ANC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합 품질도 궁금하시죠? 제가 갤럭시 버즈 2 프로랑 갤럭시 버즈 3랑 갤럭시 버즈 3 프로랑 통합 품질을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먼저 현장에서 주변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부터 한번 들려드리면, 지금 소음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음성 녹음을 했을 때 어떻게 통합 품질이 들어가는지, 음성이 들어가는지 한번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갤럭시 버즈 3 프로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장에 소음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갤럭시 버즈 3 프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갤럭시 버즈 3 프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갤럭시 버즈 3 프로가 아니라 이 갤럭시 버즈 3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갤럭시 버즈 3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전작인 갤럭시 버즈 2 프로로 녹음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갤럭시 버즈 2 프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통합 품질도 괜찮죠? 아무튼 저는 이번 신제품들 중에서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무조건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마지막 제품은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부터 보면 이렇게 쿠션 디자인을 해서 디스플레이 보호와 하드웨어 공학적인 이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워치 스트랩의 경우도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으로 인체 공학적인 설계를 했고 쉽고 빠르게 스트랩 교체가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색상의 경우는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실버로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경우는 총 3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티타늄 그레이가 가장 이쁘더라고요.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서는 3나노 공정의 삼성 엑시노스 W1000이 들어갔는데 CPU 성능의 경우 3배 개선을 했고 소모전력 효율의 경우도 30%나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울트라 모델에서 파워 세이빙 모드를 할 경우 최대 100시간, 운동 파워 세이빙 모드를 할 경우 최대 48시간 정도의 배터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바이오 액티브 센서가 들어가서 고강도 운동 HR 정확도를 개선했다고 하고 GPS의 경우도 이중 주파수 GPS가 들어가서 위치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워치 울트라의 밝기의 경우도 3000니트이고 방수의 경우도 10기압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워치에서 혈당 측정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혈당 측정이 들어가진 않았고 최종 당화산물 지수라고 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혈당 지수와 최종 당화산물 지수는 다른데 혈당은 혈액 속에서 포도당 농도를 의미하며 즉각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데 최종 당화산물은 혈당 등이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해서 장기간 축적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은 아니지만 이번에 워치에서는 새로워진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워치 착용만으로 최종 당화산물 측정이 가능합니다. 워치 7 시리즈 디자인도 보여드리면 이러한 느낌인데 거의 워치 6랑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 기능적인 차이점만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7월 10일에 공개가 된 갤럭시 신제품들 갤럭시 폴드 6, 플립 6, 워치 7 시리즈,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 갤럭시 버즈 3 시리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플립 폴드는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만족스럽고 버즈 3와 버즈 3 프로의 경우도 음질과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삼성 스토어에 가셔서 꼭 구경을 해보세요. 솔직히 나머지 갤럭시 워치 울트라나 갤럭시 링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울트라는 운동을 하시거나 그런 유저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유저분들은 갤럭시 워치 7 시리즈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링이 워치류보다 높은 가격에 출시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갤럭시 링이 디자인이나 마감이 너무 낮아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은 솔직히 좋은데 착용감이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아직은 좀 그러기도 하고요. 저는 갤럭시 링은 한 3세대 정도 나오면 그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의 상세 리뷰는 제가 제품을 구하는 대로 빠르게 찍어서 영상을 따로따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번에 신제품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이나 제품이 있으면 찾아올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 와, 근데 진짜 갤럭시 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라도 저렴하면 몰라 진짜.